안녕하세요. 집톡 vs 레베카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제가 잘못했어.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진희고요. 부동산 에이전트고 지금 레드포인트 리얼티에서 레지덴셜을 전문으로 LA 지역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한 경력은 10년 좀 넘은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저희가 나눌 주제는 뭔가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요. 네. 오픈하우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오픈하우스 개념이 없는데요. 미국은 집을 팔 때 셀러들이 집을 오픈해서 이제 자기 집을 이제 바이어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또 이거는 어느 특정 시간이랑 데이트를 정해갖고, 뭐 예를 들어 토요일 2시부터 5시, 1시부터 4시, 요 시간 동안 집을 공개해서 많은 바이어들이 와서 그 집을 보고, 이제 관심 있어 하면 오퍼를 쓰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오픈하우스를 합니다. 이제 오픈하우스를 하면 이제 셀러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 그 내용 때문에 제가 네네네.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3가지 정도 이제 셀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네네. 나왔어요. 이제 첫 번째로는 집을 청소를 되게 깨끗이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구석에 먼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 first impression이 별로 안 좋으니까 청소 깨끗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탑 이런 거 만졌을 때 끈적거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청소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굉장히 지저분한 셀러들이 많죠. 예. 그러면은 그 청소할 때 사람을 써서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셀러들이 직접 하시는 경우가 많나요? 저는 사람을 고용하라고 레코멘드 해주시고. 해드려요.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거는 한계가 그쵸. 있는데요. 아무래도 욕조 같은 거는 저희가 한계가 있죠. 그리고 부엌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요. 힘으로 닦는 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거 저 다 있어요. 그 세제들이. 근데 그거를 힘으로 하려면 뭐 몇 번 하다가 다 막 너무 힘들어서 막 누워있고 하니까 네. 그 사람을 고용해서 하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예, 저도 그게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는 또 뭔가 해야 되나요? 예, 이제 집을 깨끗이 청소해 놓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리정돈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제 집안 가구 이외에, 것들, 소품들 같은 거, 그런 거 다 서랍이나 뭐 캐비넷 안으로 넣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개인적인 물품들, 뭐 가족 사진이라든가, 네네. 그런 것들 다 안 보이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요? 너무 퍼스널리 어태치가 된 어떤 집에 것들은. 가면 벽에 가족 사진이 있는데 네. 뭐 그냥 그 정도는 괜찮죠. 근데 이제 사진 찍거나 할 때 노출될까봐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 치워야 되는구나. 네, 그런 거 치워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카운터탑 위에 뭐가 있으면 선생님들이 이제 도착했을 때 뭐가 있으면 치워주시기도 하나요? 그쵸? 제가 봐서 좀, 이거 너무 눈에 거슬리는 것들은 치워야죠. 그리고 제 경험에 네. 어떤 집은 그 여자분들 빨래 이렇게 담아놓는 네, 바구니 네네. 있잖아요. 거기에 속옷 딱 이렇게 있는 그런 것도 제가 어떤 것까지? 이렇게 해서 어떤 것까지 있던가요? 위아래 다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죄송해요. 아무튼, 죄송해요. 위아래 다. 네, 위아래 다 받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 치워야죠. 그쵸. 그거 좀 아니잖아요, 그건. 그거를 만약에 낫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겠지만. 이상한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네네. 있죠. 네. 그거 좀 막, 노이즈 마케팅처럼 뭐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옛날에 오픈하우스 할 때, 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저분한 거 치우는데 한 30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치웠던 기억이 나요. 그쵸. 그 다음 거는 또 뭐 조심해야 될 게 있나요? 예, 이제 그렇게 다 정리를 해놓고 나서, 이제, 제일 이게 문제예요. 셀러가 그 집에 앉아있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진짜요? 예, 셀러 바이어는 부동산 에이전트가 왜 있냐고요. 중간에서 이 중재를 하려고 우리가 이제 존재하는 그쵸. 거잖아요. 근데 셀러랑 바이어가 다이렉트로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빈정 상하는 일도 있고, 그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셀러가 거기 앉아있으면 어쩌자는 거죠? 계속 우리 집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내가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상대방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걸 자꾸 그렇게 막 강요하듯이 하면 안 되고. 저는 셀러가 약간 TMI 같이. 그렇죠.
쓸데없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쵸. 죄송합니다. 근데 네. 그럴 땐 정말 어떻게 중간에 막을 수도 없고 뭔가 숨기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난처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셀러랑 바이어는 직접 안 만나는 게.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어요. 그 셀러는 마룻바닥을 되게 어두운 색깔로 이렇게 이제 마루를 까셨어요. 네. 근데 그분은 그게 너무 자부심이 있어서 우리 집 이 마루는 가격도 얼마고 내가 이거 고르는데 얼마나 힘들었고 이런 얘기를 이제 싹 하고 있는데 바이어가 오픈하우스에 왔어요. 부부가 왔는데 뭐 이런 마루색을 깔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셀러가 벌써 얼굴이 막 안 좋아지더니 오픈하우스 끝나고 우리 바닥 깎고 뭐라 그랬던 그 사람 오퍼 받지 마.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집을 팔고 사는 데 있어서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그 사람이 집을 안 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 들어도 될 말 굳이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설득을 잘 해갖고 셀러는 그 시간 동안 뭐 쇼핑몰에 가 있던지 친구를 만나던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 맞아요. 그 자리는 나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픈하우스를 네. 하다 보면 막 힘든 점이 있거든요. 네. 뭐 사실 그 3시간이 말이 3시간이 정말 힘들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네. 그때마다 다 보여줘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또 뭐 셀러 물건을 혹시 만지는지 뭐 그런 것도 사실 많이 보잖아요. 저는요 오픈하우스에서 제일 힘든 점은요 오픈하우스에 사람이 없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예, 사람이 많으면 안 힘들어요. 예. 계속 일을 하고 있고 네. 또 얘기도 뭐 하고 뭐 그러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데 이게 그렇지 않을 경우 그때가 저는 제일 힘들고 또 우리 오픈하우스 할 때는 그 방명록이라는 걸 써요. 네네. 그래서 바이어가 자기 뭐 이름, 뭐 전화번호, 뭐 이 정도 써놓고 가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도 오늘 몇 명이 왔는지도 알아야 되고 누가 정말 유력하게 이걸 살 것인가 이것도 알아보는 것 때문에 그거를 쓰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셀러는 2-3시간 동안 나갔다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가 왔는지 누가 왔는지 그거를 셀러도 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걸 써주셔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제대로 안 쓰고 할 때는 사람은 많이 하는데 아무도 그걸 안 썼으면 셀러는 사람이 많이 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선생님 그거 셀러도 보여주시는구나. 좀 보여줘요. 네. 또 어떨 때는 막 그 글씨를 막 이상하게 써가지고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아서 요즘에는 그 뭐 아이패드나 타블렛 같은 거 많이 넣잖아요. 근데 네. 그걸 잘 안 넣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욕을 하셨나요? 이게 자꾸 눌러지네 이게. 죄송해요. 저희가 이제 스톱할 때 쓰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네. 눌러져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글씨를 막 악필로 쓰시는 분들은 그 무용지물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요 악필도 괜찮고요. 네. 일단 알아보시나요? 아니야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데 몇 명이 왔다는 증거예요. 그거만.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셀러한테 내가 오늘 이걸 해서 이만큼이 왔다.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많이 오면 가격도 올라가고 그쵸. 오퍼도 많이 들어오고 그쵸. 뭐 이러니까 저는 이제 왔다는 거가 중요한 거지. 그 기록으로 많이 쓰시고. 네, 전 기록으로 갖고 저는 있어요. 셀러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저는 꼭 보여줘요. 그리고 그냥 그 전화를 이제 다시 걸 때 있잖아요. 네. 그 방문하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네. 오퍼가 안 들어왔을 때 네. 전화를 거기다 걸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악필이면 정말 난처하더라고요. 그럴 때. 근데요,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들고 그 집이 사고 싶은 사람은 또박또박 잘 써요. 악필은 누가 악필이냐? 네, 뭔지 그냥 알겠어요. 걸어가다가 여기 오픈하우스 안에 빵 주는데 가서 먹을래? 이런 애들이 악필. 맞네요. 네. 나는 왜 이렇게 글씨를 못 쓰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었네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네. 오픈하우스를 하면 네. 좀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집이 다 완벽하진 않으니까 숨기고 싶은 포인트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어떤 뭐 크랙이 갔다든지 뭐 페인트가 약간 벗겨진 상태를 뭘로 가려놨다든지 할 때 네. 보이지 않은 안 봤으면 좋겠는 그런 파트가 있고 네. 또 어떤 부분은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 파트를 봤으면 좋겠는 거 있잖아요. 방문객들이 왔을 때. 네. 그리고 어떤 면을 더 보여주고 싶어요? 봤으면 하는 것들은요, 그냥 네. 말을 하면 돼요. 이걸 보시라고. 이거 보시라고. 네. 그리고 안 봤으면 좋겠는 부분은 제가
봤으면 좋겠는 부분에 서 있어서 그걸 가리고 아니 밟고 있다든지 계속 이렇게 접고 따라가도록. 있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저는 사용하고 있어요. 예. 좋은 방법이죠. 슬쩍 가려놓으면 예. 이게 되게 거짓말한 것 같고 사람이 되게 부정적으로 보이잖아요. 제가 몸으로 이렇게 딱 가리고 있으면 그쵸? 제 몸을 뭐 이렇게 치우고 그러니까 내가 뚱뚱한 걸 어떡해. 그럼 어떡해 뭐. 그렇죠. 그렇게 제가 이렇게 딱 가리고 있으면 되는구나. 네, 저는 그 방법을 써요. 네. 전에 그 무슨 휴지 같은 게 떨어져 있었는데 제가 밟고 있었던 적은 있어요. 바퀴벌레. 아우. 바퀴벌레 있을 때는 저는 발 씹을 수도 없고 무서워서 집을 수도 없어서 이런 종이로 근데 이렇게 덮어놨어요. 네, 그리고, 맞아. 네, 덮어놨어요. 그 집에 바퀴벌레가 있으면 그 오픈하우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난감하죠. 네, 저도 한번 바퀴벌레 진짜 근처도 못 가는데 정말 용기가 나더라고요. 진짜? 손님이 이제 들이닥칠 거니까 그거를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실 변기에다가 넣고 이렇게 해서 버린 적 한 번 있어요. 근데 정말. 이제 미국 바퀴벌레 크잖아요. 이만하잖아요. 근데 그거 그 집 더러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렇게 큰 바퀴벌레는 어떻게 걔도 그 바퀴벌레도 재수가 없이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걔네는 안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죽어요. 그 집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에요. 네. 무조건 죽어요.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걔네가 죽어가.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죽는데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 마지막으로 나에게 오픈하우스란? 딸내미 시집 보내는 미팅 자리.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이제 시집 보내기 전에 화장도 하고 맞아요. 손님 맞이할 준비도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선생님이 준비하신 프리퍼레이션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2탄에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